안녕하세요. JD 부장구세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2025년 3월 JD 부장연구소 42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던777.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1등 주식이 급락할 때 매뉴얼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트럼프 관세 기술주 투매 채권 달러 올라가고 증시 온저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21%, S&P 500 지수는 0.50% 떨어졌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08% 오르며 혼조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이유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나스닥이 2만 선이 이제 사상 최고치고요. 그리고 19,000선이 요즘 박스 P에서 움직이는 이제 선입니다. 2만 선은 2024년 12월 16일 날 2만 176을 깨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2만이 넘어가면 이제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2.20% 떨어진 데 이어서 어제 다시 1.21%또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024년 12월 16일 2173.89포인트를 찍은 이후 지금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0.4% 남겨두고 하락해서 다시 19,000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박스권 탈출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하나는 호재로 탈출하는 것이고 하나는 악재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악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축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곳의 데이터 센터에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입니다. 가뜩이나 딥시크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축소를 한다는 소식에 이 거래일 동안 7% 이상 빠졌습니다. 그동안 빅테크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인공지능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는 본격적으로 AI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겠죠.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가 2월 26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실적이 꽤 좋았음에도 어닝일의 주가는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확실한 실적과 함께 더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실적이라도 만약에 쇼크라도 나왔다면 아마도 엔비디아는 급락과 함께 인공지능 주식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요. 아직 관세는 시작 단계입니다. 관세가 매겨지고 그 충격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세는 충격을 제대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나스닥은 충격을 못 견디고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나스닥은 23%, 당시 세계 1등이었던 애플은 약 45%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관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팬데믹의 재창궐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던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다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유행 전이나 걱정할 단계는 아니겠죠. 그러나 코로나가 재창궐한다면 세계 증시는 다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인데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주가가 오르지 못하겠죠. 지난주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64.7로 1월보다 10%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충격을 줬는데요. 만약 소비 침체가 경기 침체로 빠진다면 주가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악재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박스권 상방이 돌파도 가능하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라든가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관세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실적 상승 등의 이유로 박스권 상방의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나스닥의 상방 돌파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이미 사상 최고치이고 그동안 조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부 이슈입니다. 트럼프의 중국 압박과 러우 전쟁 종전,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중국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제재를 받는 동안 러시아에게 싼 석유를 수입해 씀으로써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제품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면 러시아의 제재를 풀어 에너지 가격을 올려서 중국의 제품 경쟁력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인데요. 바이든 정부 시절 셰일가스를 시출을 막고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물가가 치솟았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러니 물가를 잡으려면 미국은 셰일가스를 퍼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우 전쟁의 종결이 물가 하락과 중국 압박의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에게 러시아와 1대1 전쟁 종결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협상 상대국이 많아지면 한 곳에 반대가 있을 경우 사실상 협상이 늘어지거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전쟁 종결의 대상을 러시아로 한정한 1대1 협상이 가장 좋다고 보았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에게 전쟁 종결을 위한 강원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강 전략은 미국과 사우디의 석유 증산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에서 협상을 하는 이유도 석유 때문인데요. 미국이 사우디와 같이 마음을 같이 먹고 그리고 석유를 무작정 퍼내기만 하면 국제유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65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석유 증산으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하루에 1,300만 배럴을 퍼내면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온 전략은 현 상태에서 전쟁 종결입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잃어버린 땅을 러시아에게 빼앗겨 영영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대신 러시아의 재침공이 만약에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자동 가입하는 조항을 넣었고요. 푸틴도 이를 수락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재가입 안 하고도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안보를 약속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물 5천억 달러 내놓고 러시아 비판하지 마. 트럼프 폭압에 괴로운 우크라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광물 5천억 불에 대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마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광물 5천억 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빼앗아 오려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바이든 정부 당시 우크라이나에게 3,500억 불을 전쟁 비용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줬습니다. 유럽은 1,000억 불을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빌려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5천억 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불한 전쟁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러우 전쟁이 끝나려면 러시아가 중국에게 터무니없이 싸게 팔던 석유가 끊길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만 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중국에 10%의 관세를 더 때렸습니다. 10%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때린 관세에 다시 10%를 또 때린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어차피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관세를 회피하려고 멕시코나 캐나다 공장을 지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간파하고 있는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때린다고 했고 지금은 한 달간 유예 중입니다. 중국 기업의 퇴출을 멕시코, 캐나다가 약속한다면 중국은 우회 수출로도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4년간 미국에 700조 원 투자, 트럼프 환심 사기 경쟁 합류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러니 오늘 애플은 미국에 700조 원, 그러니까 5천억 달러 투자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에 팔 물건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애플의 스마트폰만 관세를 깎아줬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은 끝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고수는 장기를 둘 때 졸 하나를 움직일 때도 허투루 두는 법이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는 아주 미친놈 취급하며 매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익과 중국을 스마트하게 서서히 옥죄고 있는 중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세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세 소장 주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